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재민입니다. 오늘 제68회 현충일을 맞아서 대구는 앞산공원 충원탑에서, 경북은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추념식을 열고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애국정신을 되새깁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여야 입장 정리해봅니다.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나들목부터 금호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이동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동분기점에서 칠곡나들목까지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은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침상교 지하차도 일대 소통 원활하고요. 칠곡중앙대로 팔달교에서 태전 삼거리 방향도 막힘없이 지납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까지는 서행 흐름 보이고요. 국채보상로는 서성내거리에서 비산내거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봉동로 살펴보면 남구청내거리에서 중동교 구간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15도, 대구 17도로 시작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공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경북 동부에는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쾌청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6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대구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선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이죠. 대구 복합혁신센터가 준공 3개월이 지나도록 누수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280억 원을 투입해 수영장, 도서관, 갤러리, 놀이방 같은 시설을 모두 갖춘 건물인데요. 지난 3월 초 준공됐지만 내부 점검 과정에서 지하 1층 기계실 천장과 벽체 등의 지속적인 누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해 개관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새 건물에 물이 새는데 석 달 넘게 원인도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대구시는 수영장 가동 시 누수가 심한 점에 밀어서 배수구에 빠진 물이 순환 펌프를 거쳐 홍수관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건물 밖으로 배수되지 않고 지하로 스며드는 현상까지 발견돼서 이에 대한 원인 파악도 진행 중입니다. 또 설계 과정부터 관리 감독까지 공사 전반에 걸쳐 감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공항 건설과 같은 30조 원대 건설 사업을 앞두고 신축 건물 누수조차 못 막으면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원인이 부실 시공으로 밝혀질 경우 전면 재시공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원인을 찾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건축 화재가 골치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삽도 뜨지 못해서 문제인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될 예정이었던 대구 북구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교지 사업인데요. 화물차 48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드는 계획이 나왔는데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최근까지도 착공을 못한 겁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칠곡 나들목 일대 불법 주정차가 많거든요. 이거 국비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예, 대구시와 북구청은 원래 지난해까지 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사이 사업비가 300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와 구비 282억 원에 그치는데요. 대구시가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제안했지만 차고지 이용요금 증가를 위한 북구청이 반대하면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이곳 불법 주차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시비를 추가 투입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안 되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1분기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잠정 징수액은 2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10.4%가 줄어 세종,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방세수 감소폭이 컸습니다. 네, 감소폭이 꽤 큰데요. 세금이 거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취득세가 우선 광역지자체의 핵심 세원인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든 건 둘째치고 집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타격이 극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 1분기 국세 결손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자체들은 제각기 추경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면서 지방세를 대신할 재원을 찾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 쓰는 돈을 줄이는 세출 구조 조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볼까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입장인데요. 감사원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제도 운영 실패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다수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신공항이라든지 또 달빛 고속철도 등 대형 사업이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우리 지역에 파장이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는 2021년까지 10년간의 예타 면제 사업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선 5년보다 이후 5년간 예타 면제 금액이 28조 원에서 107조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타 면제를 남발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예타 면제 사업이 좀 많이 늘기는 했어요. 예, 감사원은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도별로 한두 개씩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한 점을 지적했는데 지역균형 발전 필요성이나 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나 달빛 고속철도 같은 수건사업 예타 면제 선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네. 실무 차원이 보완사항 지적일 뿐 국가 정책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에 따른 궁여지책이죠. 북구청이 경북대 안에다 이슬람 사원을 짓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종교시설은 학교 부지에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최근 북구청에 전달했는데요. 네. 종교시설은 관련 국토교통부 령에 따라 학교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확인해 준 겁니다. 네, 안 되는 걸로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교 부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 안에 연구소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접근이었는데 여기에 종교시설이 포함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여전히 경북대학교 차원에서 이슬람 사원을 비롯한 종교시설을 교내에 두고 싶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제약이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예.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유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의 대구광역시 지부 동부지회장직에 근무하고 있는 권정대입니다. 67년 2월경 해병대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차출되어 각종 전투에 참전하여 혁력한 전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룡부대가 약 1개월간 치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485명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는 부모 형제 등 수많은 환송객들이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장도에 올라 이영만리 월남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 중 330여 명만 귀국한 가운데 저도 총상을 입고 부상은 입었지만 살아서 고국에 돌아왔던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수많은 먼저 가신 전우들에게 명복을 빌며 우리 후대들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잘 지켜 자손만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분들, 특히 대구시 거주 5천여 명의 무공수훈자 회원들에 대한 애우가 좀 더 있기를 기대합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달곡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에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중책 맡으셨으니까요. 우리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충일입니다. 네. 호국 보훈 유공자님 님들께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추념 이런 패를 좀 달고 나오셨는데 네. 오늘이 68회 현충일인데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저희도 주제를 선정해봤거든요. 네. 우선은 좀 현안부터 짚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선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외 인사 3파전입니다. 좀 조용한 분위기죠? 예. 6월 9일 날 이제 ARS와 네. 온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이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한참 이제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신청한 분들 중에서 자격 심사 통과한 네. 김가람, 이종배, 청강정이라는 후보가 지금 네. 이제 나와 있고요. 뭐 당초 예상에는 네. 현역 의원들이 뭐 강력하게 많이 도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뭐 출전을 하지 않으셨고 그게 좀, 원외 3인방입니다.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다 고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역할도 없는 최고위원회고 괜히 최고위원 됐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리고 아이고. 최고위 활동하다 보면 지기 활동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천 못 받을 수 있으니 공천에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최고위원 그 후보 네? 기탁금이 4천만 원이나 된대요. 그것도 아끼고. 근데 여기에 또 국힘의 전라도의 유일한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께서도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맞나 들러리 아니냐 다른 데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 최고위원회가 별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위상이 좀 글쎄, 어떤가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네. 이용호 의원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했고요. 좀 오해 있다. 뭐 오인회라고 뭐 자꾸 의혹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 한마디 나온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부풀리는 거고요. 민주당도 최고위원회 말고도 또 각 당직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모여서 또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니, 뭐 그런 부분 가지고 오인회가 다 해먹는다. 최고위원은 뭐 들러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국민의힘 호남 유일한 재선 의원이 또 그 네네.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괜한 말을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내부 사정이 내부 그렇다?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 공공연히 아니면은 불현듯이 나왔을 확률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예전 박근혜 정부 때도 7인회 만만회 만회 상환 등등 비선저식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이런 특징은 국정 운영이나 당 운영이 불투명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지금 또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국힘 내부에서 제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과는 했지만 이용호 의원은 사실 뭐 지금 나오셨으면 아마 됐을 가능성도 높으실 텐데 지난번 저 원내대표 때도 상당히 선전을 거뒀거든요. 그쵸. 아마 본인 선택인 거 아마 민주당도 지금 사실 뭐 그런 말씀하실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많이 친명 반성하고 비명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을 그렇게 비판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뭐 이 정도 하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는 아마 6월 9일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거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다른 백년 사퇴를 했거든요. 이게 임명된 게 몇 시간 전인 것 같은데 사퇴를 바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혁신이가? 예,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하셨거든요. 네. 이런 걸 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요즘 9시간 만이었구나. 대구 시민들께 민주당의 실망이 연속인데 네. 저라도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쇄신의총에서 혁신위를 구성하자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을 구성하고 모든 권한을 준다. 당의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권한을 준다 했는데 네. 비명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는 이런 분을 추천하신 분도 조금 그분에 대해서 반성 또는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당해서 질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사가 하여튼 만사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뭐 보이네요. 사실 이런 걸 두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이 비명계에서 사실 요구를 해서 네. 이제 혁신위를 혁신위가. 꾸리기로 네네네. 되어 있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장고를 하신 끝에 본인 뭐 사실 이재명 살리기 운동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 뭐 자기 척 사람 앉혀놨다가 이제 자충수를 떴는데 아마 뭐 구체적인 이유는 뭐 이분께서 주장하신 천안함 폭침설 뭐 이런 것들 아주 네, 발언의 편향된 수위가 좀, 시선 네, 이런 것 때문에 있었죠. 그런데 네. 사실 내부에는 아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전체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근 그 아르헨티나에서 U20, 20세 축구팀이 공 잘 차고 있는데 우리 당에 조금 헛발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빨리 안정이 돼야 총선에 좀 주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민주유공자법 이야기 나눌 시간인데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87년 60 민주항쟁이 도화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종철, 이한열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유공자가 아니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돼 있어요. 관련자요. 예. 한데 4.19라든지 5.18은 다 유공자. 국가법으로 해서 유공자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참에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자. 그때 사망,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그리고 그 유족들을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법이 뭐 당장 금방 나온 게 아니고 2004년부터 지금 이제 법안을 제출하고 발의했다가 네. 또 접고했어요. 근데 네네. 사실 그 2004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이제 386 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보면 그 법안 공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화 운동 보상법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이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해소가 됐던 부분으로 이야기도 하고 네. 있고 특히 작년에 이제 법안 우원식 의원이 법안 발의했는 데는 네.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이제 특례를 준다는 거 또 채용 특례 뭐 이런 채용 특례. 것들을 네네. 집어넣는 바람에 아마 이제 그 국회의원들 셀프 특혜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철회가 됐던 법안입니다. 이번에 조금 뭐 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 이게 더 급한 법이냐. 그래서 아마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법안을 자꾸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조금 맞기도 하지만 틀린 부분도 많아요. 네. 우선 그 우원식 의원은 독립운동가 외손자예요. 그래서 항상 김홍 누구죠? 있었던 그 국가 유공자를 유해도 이제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오신 분인데 하여튼 이 법은 더 이상 빨갱이 소리 듣지 않도록 명예회복해달라는 유가족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명예회복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유가족들은 유공자라고만이라도 좀 해달라 이거거든요. 호칭만이라도.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여권에서 운동권 신분 특례법이다 했는데 네. 대입 특별 전형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국가 유공자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2019년 기준으로 하면 네. 사망자가 136명 그리고 부상자가 693명이고 총 그만 829명인데 사망자 중 기혼자가 29명에 불과해서 30살 이하 자녀가 1명이고 네. 30살 이상 자녀가 28명밖에 없어. 극히 지원을 대상자가 받는 적다. 사람들이 적다. 적다. 왜 친일파나 독재 정권의 보역엔 국민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가족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이미 법안이 벌써 제정이 됐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사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도 다 해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 이경래 같은 분들은 천안함도 폭침이라 그러고 그분들을 또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진보 뭐 보수 이렇게 해서 자꾸 싸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먼저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이 유공자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공론화해서 이참에 좀 공론화해 봅시다. 그래서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네.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산화해 가셨고 정말 희생하셨다 이렇게 되면 같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국회에서 다수당 가졌다고 180석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밀어붙여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잠깐 게 사실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데 이경래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니에요. 이경래 그분들은 그리고 천안함 폭침 같은 거 저는 인정해요. 저도 뭐 해병대 출신이라서 다 아는데 일부가 그렇게 했다고 민주당이 전체 다가 그렇게 시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힘에서도 이번 이 법을 국힘에도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계시고요. 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모두가 서로 다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을 하자. 그런 그게 뜻이죠. 지금 그 우원식 의원께서 하는 법 내용의 범위가, 네, 범위가. 민주화 운동 사망자, 행방 불명자, 상위 후유증으로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국힘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이걸 좀 축소하자. 6월 항쟁, 네. 부마 항쟁으로 일부 사례만 포함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국힘은 계속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에 대한 예우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전두환 이명박은 사면하면서 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99년도에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거해 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망자 또 뭐 부상자 이런 분들이 파악되어 있는 게 네. 지난 2022년까지 이미 국가기구의 과거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신청 받아가지고 보상도 일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보상금이 이미 뭐 일부 해직자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네. 한 1,169억 원의 보상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뒷단에 남아 있는 그분들을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네. 부분은 개별법으로 하자고 하시는 거는 부시장님 자꾸 인정해요. 시민단체 했는 거를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확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 예,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부상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네. 빨갱이 소리 그만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유공자를 인정해달라. 그 수도 아주 소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빨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관련자라고까지는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동네에 나가면 유공자로 사람은 빨갱이 그러죠 보고. 그거는 뭐 그거는 민주당에 계시니까 서로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일단 그 명예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예. 이제 유공자 뭐 이렇게 관련자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보상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대입 특별 전형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 그 민주유공자법에서 취업할 때 취업 가산점 주자고 했다가 요게 또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더 공분이 크거든요. 요거는 여야 국정조사가 합의가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뭐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러면 네. 뭐 검찰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수사해야죠. 이게 조사를 해야죠. 뭐 이제 국회가 나서서라도 해야죠. 아마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아파 찬스 4건, 네. 네. 형님 찬스 1건, 근무지 세습 4건이니까 총 9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선관위 사무총장도 연루돼 있어요. 총장은 장관급이에요. 차장은 차관급이고. 차관급. 네. 이거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현대판 대한민국 음서제예요. 음서제. 공자께서 이런 말 했어요. 좀 어려운 말 아침부터 써서 송간데. 불안빈 한불균. 백성이 가난한 것은 참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참는다.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선관위가 이번에 뼈 아픈 반성과 성찰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좀 그리고 또 사퇴하시라고 그러시죠. 아니, 지난 정권에서 우리 뭐- 임명하신 분. 아니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못 받겠다는 건데 권익위 조사하고 수사기관 수사는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차제에 국정감사까지 하는 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니, 지금 선관위원들 지금 임명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 지난 정권 때 하셨던 분들이에요. 계속 근데 이래요. 그분들이 일반 자꾸 별 편파 공무원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생활했으면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선관위원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 그분들이 반성을 하고 사퇴를 하고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잖아요. 대법관이시잖아요. 그분은 또 대법관이자 네. 선관위원장이신데 네. 아니 이번 차제예요. 자기가 있으면서 선관위원장 백명 끝나도 밝히고 개급반 안 하는 건 사퇴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만큼 공정하고 또 투명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내부도 못 하고 있는 아니, 사람들이. 저도 그거 찬성한다니까 선관위 이번에 찬성을 하지만 네, 쇄신을 세신의 해야 길을 된다. 꼭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예. 예.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이렇게 건의를 좀 하시죠. 아니 우리도 뭐 찬성한다니까요. 예. 네. 국정조사는 아무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정혜윤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강민구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경북 동부 지방 계시는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6월 6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